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력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15일은 정력의 그 상편이라고 하는 15일은의 끝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끝부분에 정력시를 갖다가 오늘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력시를 공부하기 전에 영동천시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입도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무의시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과 지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영동천시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연담 이웅규 선생이 일부 선생에게 가제로 던진 것이 바로 영동천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영동천시물을 가제를 받아서 19년을 열심히 정진한 후에 영동천시물에 대한 진리를 갖다가 자각하게 되었다. 영동천시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천시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내용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선천의 16일이 후천의 4길, 자, 초하루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다. 핵심적 내용이 바로 자, 선천의 16일 달이 후천의 초하루가 된다는 뜻이다. 자, 이것이 바로 선우천 변화에 따른 달정사의 변화였었죠. 그래서 이 영동천시물이라는 걸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런 핵심적 내용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 이 선우천 변화 원리를 갖다가 제시를 했던 것이 바로 일부 선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우천 변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 달정사만 선천달정사, 후천달정사로 선우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석의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조석의 변화도 생기게 되고 또 지축의 변화도 생기게 되고 책력의 변화도 생기게 돼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력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기망이라는 사람이 영동천시물에 대한 19년을 통한 공부를 통해서 자각을 하고 연구 성과로 정력이라는 책과 정력 8계도를 갖다가 제시를 함으로써 연구 결과로 나타나 있는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선우천 변화 원리에 대한 것이 이것을 제시한 것이 얼마만큼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19년에 걸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선우천 변화 원리를 갖다가 제시하게 됐다. 그래서 선우천 변화 원리를 제시하게 됨으로써 이걸 통해서 일부 지학, 일부 지도. 그래서 일부라는 사람이 일부 지학 또는 일부 지도를 세웠다는 거죠. 이 자각을 통해서 세움으로써 이것을 갖다가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입도시였습니다. 이것이 입도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지난번 시간에 영동천시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입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입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기 있는 일부 선생이 무형지리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적인 의미인 무형지리, 선우천 순환의 이치, 선우천 변화의 원리,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무형지리에 대한 자각, 통독을 했다. 그래서 이 무형지리를 갖다가 자각을 하게 됨으로써 무형지리를 자각하는 어떤 경지에 올라서게 됐다. 그것이 바로 무의다. 그래서 무의의 경지에 올라서게 된 것을 시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무의시입니다. 그러고 영동천심어를 갖다가 자각함으로써 일부 지학, 일부 지도를 갖다가 세움으로써 자, 그걸 노래한 것, 시로 자, 뜻을 갖다가 펼친 것이 입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동천심어를 자각해서 도를 세우고 무의의 경지에 올라서는데 종착역이 어디냐?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윤도수가 없는 정력의 세상입니다. 자, 360의 정력 360도의 세상. 이것이 종착역입니다. 이 종착역인 정력을 갖다가 시로 풀이를 하고 뜻을 새긴 것이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정력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자, 복습을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정력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자, 이 전부의 어떤 종착역이다. 종착역이다. 자, 그리고 여기가 종착역이라는 거죠.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 정력의 지수가 360일이기 때문에 360일의 후천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력변화의 원리를 통해서 정력 360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기에 정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종착역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구구엄에서 구구법칙이다. 구구법. 자, 그래서 구구법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지난번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구용육 원리다. 여기 있는 구구법과 용구용육 원리도 정력이라고 하는 1년 360일의 정력이라는 종착역을 가는 과정에서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력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연원을 거쳐서 정력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시로 표현한 정력시를 오늘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보고 부분을 이해하는 그것이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력시입니다. 정력시에 대한 어떤 개념이 바로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바로 정력시의 뜻이다.
자, 그래서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지수는 수 1원이니 1월이 부정이면 역비역이라. 역이 정역이라사 역이 역이니 원역이 자 하상용 윤역고. 자, 그래서 이 글귀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각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해도를 갖다가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지수 수 1월이니 저기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가 셀 숫자입니다. 셀 숫자인데 여기서는 자, 셀 숫자로도 쓰고 헤아릴 숫자라도 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천지지수, 하늘과 땅의 수입니다. 하늘과 땅의 수는 셀수로 읽어주시고 수 1월이니 두 번째 수는 헤아릴 숫자로 읽어주셔서 자 1월을 헤아리는 것이니 해와 달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천지지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수라고 하는 것은 1월을 갖다가 헤아린 것이다. 지난번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개사 상편에 천지지수절이 있습니다. 그 천지지수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근원으로 해서 정역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라고 하는 것은 1에서 5까지는 생수고 6에서 10까지는 성수다. 그리고 1, 3, 5, 7, 9는 홀수기 때문에 하늘의 수 천수고 2, 4, 6, 8, 10은 자 우수기 때문에 짜고짜죠. 자 짝수기 때문에 지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를 합치니 55요. 자 지수가 5이고 천수가 5이고 합이 55다. 그 55라는 것이 바로 저 하도의 중심수와 사상수를 합친 것이 바로 자 55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의 수는 하늘과 땅의 수는 1월을 갖다가 헤아린 것이니 해와 달을 갖다가 헤아린 것이다. 해와 달을 헤아린 것이니 1월이 부정이면 해와 달이 바르지 않으면 해와 달이 바르지 않으면은 자 역비역이라 바뀔 역자에 아닐 비자를 썼죠. 그래서 여기 아님이라. 그래서 여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여기라는 건 360도의 정역을 의미합니다. 정역 이외에는 여기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력변화로 본다면은 윤역은 자 윤도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른 역은 아니다. 그래서 자 윤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이라는 건 바로 정역 360도 361 이것을 보고 역이다. 이것이 바른 역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갖다가 자 헤아린 것이니 1월이 바르지 못함이면 여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설에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뀔 역자에다가 델위자 할위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른 여기 됨이라사 여기 바른 여기 됨이라사 자 여기 역하니 여기 될지니 그 말이죠. 그런데 조금 유추 해석을 한다면은 자 여기 바른 여기 됨이라사 여기 자 바르게 되니까 참된 역 진실한 역이 될지니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른 역이 됨이니 참된 역이 됨이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열고 참된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이래서 여기 정력이라서 여기 여기니 여기 자 참되고 바른 역이 될지니 원역이라는 건 일부역을 보고 말합니다. 원역이라는 건 일부역을 보고 말하는데 원역이 하상용 윤역고 그래서 무엇하자 어찌하자 항상 상자 썰용자입니다. 그래서 원역이 어찌 항상 윤역만 썰이요 그 말입니다. 자, 윤역 이외에 윤역 말고 윤도수가 있는 윤역이 아니고 윤도수가 없는 정력을 쓰게 된다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원역과 정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또 원역과 윤역은 어떤 관계이며 윤역과 정력은 어떤 관계인가가 이제 연구 과제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 바른 역이 됨이라사 여기 여기니 여기 참되고 바른 역이 됨이니 원역이 참된 역이 되고 바른 역이 되기 위해서 원역이 어찌 윤역만 항상 쓰겠는가 정역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얘기는 개요에서 나타나 있듯이 정역 360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착역이 정역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착역이 정역입니다. 자, 이래서 정역시는 좀 더 각설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역은 천도를 자각한 것이 영원한 진리라는 진리고 만물의 존재 원리로서 정역은 만물의 존재 원리라는 거죠. 하늘의 섭리도 360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력 변화의 종점이 정역이다. 종착점이 정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시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정역이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365일 4분의 1, 거기서 이제 5일 4분의 1을 윤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윤도수가 붙어 있는 윤역을 쓰고 있죠. 윤역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윤역이 없는 360일의 세상에서 살게 된다. 360일의 정역이 종착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지지수 수일을 1월 부정 역비역이라 하늘과 땅의 수는 저희들이 앞서서 대력서에서 공부를 했던 천지역수의 뜻입니다. 천지의 수라는 것은 바로 천지역수다. 그래서 노노요할편에 나와 있는 천지역수 제6구 그 천지역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한 1000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천지역수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천지역수고 그 천지역수는 해와 달을 헤아린 것이다. 해와 달을 갖다가 보다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수로 헤아렸다는 겁니다. 수로 헤아려서 그러므로 일월이 바르지 않으면 자 역은 역이 아니다. 역은 참된 역이 될 수가 없다. 바른 역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역이 무엇인가? 그게 정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정역 여기 그리고 원역 자 항상용 윤역이라 그래서 자 여기 바른 역이 됨이라사 바른 역이 됨이라사 여기 참된 역이 됨이니 원역이 항상 윤역만 쓰겠는가 두 구절을 한꺼번에 이제
묶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역이 어찌 항상 윤역만 쓰리요. 그 얘기가 바로 사력 변화의 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곧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면에 나타나기 위해서 자세하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만, 기본적인 내용만 삽입을 해놓고 설명으로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력 변화입니다. 사력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떤 걸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일부직이, 재순직이, 재요직이, 재순직이, 공자직입니다. 그래서 일부직이는 375일입니다. 375일인데 정역에서 말을 하는 그 사상분체도수와 이런 추연수를 합친 값이 375죠. 그래서 사상분체도수와 이런 추연수를 합친 것이 375도입니다. 그리고 재요지기와 재순지기는 서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지기는 정역에서 언급된 내용이고 재요지기와 재순지기는 서경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자지기는 주역개사상편 9장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어는 서경과 주역에서 나온 겁니다. 서경과 주역에서 나온 요지기, 순지기, 공자지기에다가 정역에서는 일부지기를 갖다가 합쳐서 사력 변화다. 그래서 사력이 변화한다. 네 가지 역이 변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정법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일부지기에서 재요지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생입니다. 그리고 재요지기에서 재순지기로 넘어가는 것이 생장이죠. 길장자. 그리고 재순지기에서 공자지기로 가는 것이 성입니다. 생장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지기가 바로 375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합쳐서 우리가 윤지기라고 많이 합니다. 이 윤지기가 요순지기, 재요지기, 재순지기로 나누어져서 그래서 서경에서 요임금 시절에 1년 기수가 366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순임금 때는 365일 4분의 1이었죠. 그리고 이제 공자지기. 이 공자지기가 360입니다. 이래서 이걸 변정법식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생이고 장이고 성의 성격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부직이고 요직이, 순직이, 공자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자직이는 주역에서 나왔고, 윤직이 두 개는 서경에서 나왔고, 일부직이는 정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역에서는 원역이 항상 윤역만 쓰겠는가? 원역이 항상 윤역을만 쓰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일부직이 이것이 원역입니다. 이것이 원역이죠. 이것이 원역이라 이것 두 개를 우리가 윤역이라고 합니다.
자, 360이 정력입니다. 그래서 원역이 항상 윤역만 쓰겠는가? 그 얘기는 장차 정력을 쓴다. 이래서 사력변화 원리에 있어서도 선후천이 변화되고 후천의 책력이 360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고를 하고 있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자지기는 주역에서 나오고 윤지기는 서경에서 나오고 일부지기는 정력이라는 책에서 나왔다. 그 정력이라는 책에서는 정력이 가장 원초적인 역, 원역이, 권원이 되는 역이 375도 일부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375도가 권원적인 역이 돼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역이 윤역만 쓰겠는가? 장차 정력을 쓴다는 뜻을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역이 항상 윤역만 쓰리요. 그 말 확실히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변정법적으로 보면은 생장성의 원리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조금 있다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도식을 더 첨가시켜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5전공 원리와 용구용육 원리 또 구구법까지 여기에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결부가 되어 있어서 종착역인 정력으로 가게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도표의 제일 아래 부분이 바로 윤도수에 대한 겁니다. 윤도수에 대한 건데 일부지기는 15도가, 제요지기는 6도가, 제순지기는 5도 4분의 1이 윤도수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지기에서 15도를 전공하면 360이 되고, 제요지기에서는 6도를 전공하고 제순지기에서는 5도 4분의 1을 갖다가 기공시키면 360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윤도수가 다 있습니다. 윤도수가 다 있는데 이 원역에서 하도와 낙서의 중심수인 10과 5입니다. 15를 갖다가 15전공 원리입니다. 15전공 위체 원리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5를 전공시켜 가지고 체가 되게 하는, 권원이 되게 해서 높이 모시는 원리가 15전공 원리고, 이 15전공 원리에 의해서 15를 전공시키게 되면 바로 공자지기 정력 360과 일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60과 일치가 됩니다. 이래서 360에다가 15를 합치면 375 원역이 되고, 원역 375도에서 15도를 전공시키면 360의 정력이 되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원역이 정력이요, 정력이 원역이다. 이런 말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역이 정력이요, 정력이 원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지기의 375도에서 15도를 전공시키면 공자지기 360이 된다. 그래서 일부지기와 공자지기가 일치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일부 선생이
공자의 학문을 개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지지난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소상하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역이 정역이고 정역이 원역입니다. 이래서 이 원역 375도가 항상 윤역만 쓰겠는가? 바로 360 정역을 쓰게 된다. 그래서 15전공 원리에 의해서 선우청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선우청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선우청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선우청 변화라고 하는 것이 책력의 변화를 갖고 오고 책력의 변화가 375도에서 360도로 변화되게 되는 걸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구의 공전주기나 지구의 자전주기와 결부시키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부를 딱 일치한다 이렇게는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 조석지리의 변화와 연관을 갖게 되고 조석지리의 변화에 따라서 자 일육인계수와 이칠병정하가 물과 불이 서로 맞부딪히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 원래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정을 갖고 있는데 작용을 자 물은 위로 올라가고 불은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서로 부딪혀 가지고 조석지리의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사력 변화의 원리에 따라서 지축의 변화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오라 금화 교역이요. 그래서 비왕 태례로 빛계의 세상은 가고 택계의 세상이 오고 무오가 전공되니 기위가 친정하니 무오가 전공하더라. 기위라고 하는 것은 십수지 않습니까? 하도가 직접 전공을 하고 십수가 직접 친히 친정을 하다 보니까 무오가 전공이 되더라. 그래서 선천에서는 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지 중에 첫 번째가 자지 않습니까? 자축 중에. 그래서 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축궁이 덕왕하니 축궁이 왕성함을 얻으니 자궁이 태이로다. 그래서 지축이 바로 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변화와 일체적인 상관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수와의 관계, 성수와의 관계를 갖다가 따져보면 성수와의 관계를 갖다가 따져보면 또 구구법에 의해서 구에다가 구를 성하면 80일이죠. 그리고 9에다가 8을 성하면 72가 되고, 또 9에다가 7을 성하면 63이 되고, 9에다가 6을 성하면 5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9는 구구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두 번째 있는 여기 9, 8, 7, 6은 성수를 보고 말하죠. 성수. 그래서 여기 1에서 5까지는 생수고 6, 7, 8, 9, 10은 성수다. 그래서 10과 5는 전공을 시키면 쓰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수의 관계로 따지면 9에다가 1을 성하면 9가 되고, 9에다가 2를 성하면 18이 되고, 9에다가 3을 성하면 27이 되고,
9에다가 4를 성하면 36이 되어서 이 두 개를 합치면 90이고 90, 90, 90이 되어서 네 개를 갖다가 더하면 4, 9, 36, 360 정력 기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수와 생수의 관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첫 번째 구구법과 관계를 갖다가 갖는다는 겁니다. 구구법과 관계를 갖고 두 번째는 용구, 용육의 원리하고 관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지기에서 9에다가 9를 성했듯이 용구 원리는 여기서 작용을 하고 용육 원리는 여기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구는 하늘의 작용이고 용육은 땅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부지기는 근도 위주고 공자지기는 지도 위주다. 정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일부지기가 체가 되고 공자지기가 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력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작용은 채십용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땅은 채오 용육입니다. 그래서 용구, 용육 작용입니다. 그러면 이 용구, 용육 작용이라는 것이 천지의 합덕을 말하느냐? 물론 천지의 합덕을 말합니다. 자, 천지의 합덕을 보고 말하는데 여기 있는 용구, 용육의 원리가 합덕을 한다는 것은 자, 용구, 용육 원리가 합덕을 한다는 것은 천지의 합덕 맞습니다. 근본의 합덕입니다. 그런데 천지의 합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의 합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음양의 합덕이요, 과거와 현재의 합덕입니다. 자, 음양의 합덕이고 과거와 현재의 합덕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의 합덕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사와 현대사의 합덕입니다. 음양의 합덕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용구, 용육이지 천지의 합덕에 국한된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얼마만큼 거창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간단하게 과거와 현재의 합덕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기에다가 역사사자를 넣어서 과거사와 현대사의 합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사와 현대사의 합덕이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용구, 용육 원리다. 여기에 있는 이러한 계산법들은 구구법에서 나온 것이다. 구구음을 공부할 때 간단하게 개념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사력의 변화와
기수의 변화, 윤도수, 그것만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다가 좀 더 많은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 칠판에다가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사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부직이, 요직이, 순직이, 공자직이다. 자, 그리고 일부직이는 사상분체도수와 이런 취연수를 합쳐서 375도고, 서경에서 윤직이는, 자, 요직이는 360도요, 366도요, 자, 순직이는 365도 4분의 1이고, 공자직이는 360이다. 그래서 현재는 365도 4분의 1 윤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분의 1의 오차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5세 재륜이라 5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넣어가지고 불일치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은 2월 달을 28일과 29일을 조절해서 오차를 조정하고 있고, 태음력은 자 5세 재륜이라 5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어서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역이라는 것이 어찌 항상 자 윤역만 쓰겠는가, 낳아서 자랄 때 역만 쓰겠는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자 이루어지는 역, 바로 360도 정역이고, 정역에다가 자 15전공을 합치면 375도 원역이 되고, 15를 전공시키면 바로 정역이 되기 때문에 원역이 바로 정역이고, 정역이 원역이고, 정역에서 많은 부분에 공자의 학문을 개성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갖다가 기억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이해를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5전공 위체 원리다. 15전공 위체 원리고, 자, 선우천 변화의 원리다. 그리고 저 1에서 10까지의 수 중에 하늘의 수가 5이요 땅의 수가 5이라. 그래서 1에서 5까지는 생수고 6에서 10까지는 성수인데, 이 생수와 성수의 관계를 사력 변화와 결부를 시키면 구구법에 의해서 이렇게 결부시킬 수 있고, 또 여기서 용구용육의 원리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 용구용육의 원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데, 자, 거기에 더 부수적으로 음양의 합덕이요 과거사와 현대사의 합덕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어는 정역에서는 용구작용, 용팔작용, 용칠작용, 용육작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일작용, 용이작용, 용삼작용, 용사작용이다. 이런 것들이 구구법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고, 성수와 생수가 합쳐지니까 자 90이고 360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90일씩이다. 한 계절이 딱 90일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360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어떤 논리적 근거가 구구법에서
나와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언적인 명제로 가지고 극한 360일의 정력의 세상이 되면 극한 극서가 없어지게 되고 또 사계절이 똑같이 된다. 그러한 선언적인 명제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구구법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계절당 90일씩입니다. 90일씩으로 360의 1년 기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에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더 보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정력시를 공부하면서 정력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1년 기수 360일을 의미하며 종착역이 바로 선호점 변화의 종착역이 1년 360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첨가한 내용들은 돌아가신 저희 선생님의 논문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칠판에 있는 내용을 잘 유념해 주시고 1년 360일뿐 아니라 한 계절당 날짜가 90일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력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널리 퍼뜨리는, 돌을 갖다가 널리 퍼뜨리는 포로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한 정력시와 사력변화의 원리는 정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력변화 원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력시와 사력변화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